예, 오랜 정치적 경륜을 자랑하는 우리 시대의 정계의 원로분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시사멘토 시간인데요. 뭐 꼭 정치적 경륜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모실 분 누구보다도 가슴을 뻥 뚫리게 만드시는 분 박찬종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세요. 진짜로. 과찬이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로 뻥 뚫리게. 전 뻥 안 뚫리게 하시면 안 멋있죠, 제가. 근데 지금 방금 우리 정윤혜 씨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서울고 출신들 뭐 일 잘 나간다 이게 정윤혜 씨랑 전혀 상관이 없는 제가 나온 중학교 근처에 있는 산골 나오셨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정설이 아닌데 문제는 이런 제가 볼 때 정윤혜 씨를 둘러싼 많은 얘기들이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팩트로 분명히 사실관계가 예. 확인된 것은 지금 없지요. 문제된 것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날 그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걸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그게 난데없이 역술인을 만났다까지 등장돼가 그 정도 사실밖에 없는데 그 일부 언론에서 보면 개인 의견들을 자꾸 보태요. 예. 그 역술인이 뭘 청탁한 거 아니겠느냐 자꾸 예. 이러는데 그 정윤혜 씨에게 내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중에 아마도 국회의원 당선되고 10여 년 비서실장을 쭉 지낸 정윤혜 씨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와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예. 거기에 힘이 실린다고 보고 있고 그게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환관과 내시가 권력을 중국의 명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황제와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있고 그 뭐든지 이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정윤혜 씨로 모두 지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피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공식이 있지요. 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5번째 박근혜. 그러니까 이명박까지 하나의 공식은 아들, 형제, 친인척 측근이 반드시 사법 처리를 당했다는 거. 그 불변의 공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세 아들 사법 처리된 걸 보고 다음 대통령부터는 예. 이 피부치, 그러니까 아들, 자녀, 형제 가까운 사람은 당선되는 순간에 냉장고에 5년 동안 집어넣어라. 아유, 추워서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유통회사에 적정 온도를 유지한 한 20도를 항상 유지하고, 그게 가두어더라, 5년 동안에. 그게 이를테면 모텔 시설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해외 보내도 이 청탁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내가 구체적 사례를 하나 더, 내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그 뭐, 시점은 예. 김영삼 대통령 때예요. 그 아주 측근 오래 수행한 사람이 그 임기 끝나고 저한테 한 얘기했어. 증언하듯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당선이 확정되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한테도 뭐를 노리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겁이 났다. 그 사람 사법 처리 안 됐어요.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가령 미국에 보내놓으면 가서 거기 가서 연구하라 그러면 거기까지 가면 되다. 그 청탁 노리는 사람들 그 비행기 값이 비싼 겁니까? 200~300만 원 주고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정치 문화인데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실패한 걸 알고도 다음으로 계속해서 아들, 형제가 꼭 사고를 저질렀잖아요.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미혼이니까 이제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만 씨가 이제 지목을 받는데 나는 처음에 박지만 씨 부부와 정윤혜 씨 같은 사람은 정말 멀리 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진실로. 근데 박지만 씨는 지금까지 별 문제 그러니까 없잖아요. 나의 누님. 예. 그다음에 내가 오래 모신 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가 좋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완전히 비켜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만이 그 진실로 그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최소한 박지만 씨 같은 분은 저는 비껴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어디가 이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예. 방법은
냉장고에 들어가요. 냉장고에.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또 그런 거를 계속 컨트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10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 막아낸다는 말이 예. 있는 것처럼 방법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도 임기 끝내놓고 봐야 돼요. 실태가 어땠다는 건 지금은 잘 안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측근에서 위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몸을 피해줘야 된다. 몸을 냉장고 속에.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 이게 마수가 뻗치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라는 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자리와 돈의 이동이거든요. 이게 폭풍이야. 예. 이게 아주 무서울 정도야. 예. 예. 그 우리 속담 있잖아요. 정성 죽은 데는 안 가도 정성집 개가 개 죽은 죽은 데는 간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 딱 들어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권력을 잃게 되면 안 찾아온다고. 예. 그 무서운 권력을 쥔 거거든. 대통령 예. 무서운 권력이라는 거 인사권 갖고 있고 그러니까 무서운 권력이죠. 제가요, 냉장고라고 말씀하셨지만, 만일 말입니다. 박 대표님께서 정윤회 씨도 억울한 게 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윤회 씨라면 어떻게 됐든 실세란 말을 듣거든요. 본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은 냉장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만일 좀 내가 대표님이 가혹한 정윤회 씨라면. 주문인데 예. 최고 실세라고 지칭되고 있는 그 사실이 본인의 부담이고 책임이다 이거야. 이게 사라지는 게 낫다. 어디로 가?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져야지. 사라지는 방법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수염도 있겠지. 기르고 머리 깎고 중이 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 진짜 냉장고에 스님, 들어가거나 예. 해외에 아주 모르는 데 가서 숨어 있거나, 예.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누가 어디 있다 전화 통화가 되고 가능한 거리에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안 필요한 된다.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가서 본인을 괴롭힐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그 마수에 빠져들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건노갑 고문께서 오늘 출판 기념회 있잖아요. 예? 거기에 뭐 굉장히 이 우리나라 정계의 핵심인 분들도 많이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건노갑 3인 고문 같은 경우에 반기문 총장의 측근이 출마 타진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치권에서 반기문 총장이 러브콜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거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건노갑 고문한테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자가 발전한 사람과 그룹과 집단들이 반기문이 뜨니까 그 기회에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거나 거기에 앞장서서 여론몰이를 해서 길을 터주거나 해서 대통령 당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자리나 이권을 노리겠다는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마다 또 유력한 후보마다 대통령 안 되더라도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꼬여들어서 말썽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좀 불확실한데 그건 불확실하다고 봐요. 그런 일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선 떴기 때문에 반기문 씨와의 이사와 관계없이 그것이 많이 뜰 수가 있다고. 본인들이 그냥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본인이 측근이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하면서. 하는데도 그럴 수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난다고. 예. 우리 소리 중에 예.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잡새들이라고 나는 더 하시면 본다고. 제가 두들겨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 산으로 가서 뻐꾹, 저 산으로 가서 뻐꾹 한다 하는 그처럼. 주위에 이제 그런 사람이 반기문 많이 꼬일 수 씨가 있다. 그런 것을 우려한다 그러면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그러니까 맺고 끊는 걸 분명히 그렇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 뉴욕에서 스스로가. 아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그게. 지금 유승 현재 총리 같은 데서. 어중간한 대답을 하니까 예. 그걸 어떤 신호로 느끼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기문 총장이 임기 끝내고도 쉽게 못 나타나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 되겠다는 그 야망을 현재 갖고 있고 예.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으리라고 보는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구체적 팩트로 구체적 사실로 내가 반기문 씨와 관계되는 일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공개를 못해.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반기문 총장은 대통령 후보 나오는 것은 자제할 것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 그런 어떤 구체적 움직임이 있고 그럴 때는 지금 신 교수가 다시 불러주면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현재 정치판에서 대통령 후보감이 하늘에 별 떨어지듯이 반짝반짝한 게 없다 이거야. 안철수도 철수만 거듭하다가 사라지고 그 앞에 사람 박찬종이 같은 사람도 뭐 사라져 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이 가운데서 대통령 후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돼. 적어도 386 세대 이후 세대에서 40대 후반 이후 세대 50대 60대 70대에서 대통령을 우리가 고른다면 다음에 조건을 갖춰야 돼. 이 세대는 가혹한 민주화 투쟁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떤 고뇌를 했다 하는 게 이 몸에 증거로 남아 있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게 선출직을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반기문 씨 꼭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 선거를 가려면 거쳐라. 여러 가지 해명할 것도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한번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김영삼에서 박근혜까지 5사람의 우리 대통령은 다 국회의원을 했고 그중에 4사람은 낙선을 다 했어. 낙마도 했어. 박근혜 대통령은 낙선 낙마한 일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민심을 어떻게 다룬다 하는 게 이런 훈련이 됐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 사람아, 그래 민심 훈련 잘 된 사람들이 대통령대가 지금 잘 했느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자 합니다. 그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하고 갈등이 심한 나라에서 그나마 그 정도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맷집도 그나마 있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 정도로 할 수 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 그러면 더 망가졌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반기문 총장은 외관상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예. 그리고요,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박찬종 대표께서는 1987년 체제, 그러니까 87년 헌법을 그때 당시에 원내 국회의원이었고, 예, 제1야당, 예. 그때는 당이 총재 김영삼, 그렇죠. 고문 김대중 때 예. 통일민주당의 당 이름이, 예, 예. 거기에 당내 개헌특위 간사, 아, 위원장은 지금 작고하신 이중재 부총재였고, 그게 내 손을 다 거친 헌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윤근 원내대표하고,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재호 의원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기에서는 사실은 여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그 선거구제 위헌 결정 있지 않습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 있지 않습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온 다음에 오히려 더 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론자들은 예. 이 헌법을 내가 가혹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헌법을 읽어보지 않았어,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 이걸 제대로 읽어보면 이 헌법에 손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결함, 위험 요소 하나 있는데 예. 그걸 지적하고 다른 것도 고치자 하면 내가 이해를 가겠는데 그 요소가 뭐예요? 그게 뭔가 하면 대통령 유고시의 승계 규정이 지금 말이죠. 대통령 유고됐다 하는 말은 대통령이 갑자기 그렇죠. 그 자리에 예. 사라진다는 걸 말하는 직무를 거죠.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정부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가 있으면 국무총리 아니면 이 순서대로 부총리가 권한 대행이 돼 가지고 60일 안에 5년 임기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예. 따라서 우리 헌법은 60일마다 선거가 가능한 헌법이다. 예. 그러니까 분단 국가에서 60일마다 선거하는 상황이 몇 번 생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5번 대통령 내려오는 사이 다 건강했고 이러기 예. 때문에 그 위험 요소는 발생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고 나머지 이 헌법은 도대체 개헌론자들이 뭘 때문에 고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다. 그 이재호 의원이 대표적이거든. 제왕적 대통령. 절대로 이 헌법은 대통령을 제왕적으로 만들 수 없게 돼 있고 오히려 권력이 국회가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대통령 권력을 이 제동을 걸고 견제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임무인데 이 사람들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해서 제왕적 현상이 생긴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재호 의원을 두고 이 얘기를 한다면 그 사실 그냥 뭐 앞뒤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실세였잖아요. 특임 장관도 하고 그가 이명박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이게 제왕이다.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은 다른 사람을 시켜야 돼. 그러고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개헌해야 된다 하거든. 아니 근데 내일 모레 거취를 표명을 하겠대요. 아마 다시 들어올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하늘이 두 쪽 나도 개헌해야 된다 소리를 듣고 우리가 87년에 이르기까지 50 시절에 우리 야당이 85년 12대 선거 직후부터 100만인 개헌 청원 운동을 하면서 개헌만이 살 길이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개헌론자들은 개헌만이 정치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다. 그리고 하늘이 두 쪽 나도 개헌해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보다도 강도가 더 세. 그때보다도 강도가 더 세. 이게 이 사람들이 제 정치를 못 차리고 하는 소리라고 나는 봐요. 여기 한번 불러주세요. 예. 신교수 프로에 이재호 내가 할게. 우윤근, 김태호 셋을 불러가 나하고 한번 토론하도록 해야 돼요. 아 이거 좋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헌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예. 원래 정치적 혼란도 왔고 이 헌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생겼으니까 정당 지도자와 국회의원들이 헌법에 규정되는 그 소임을 다 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 혼란을 이번에 대단히 잘 됐어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헌법 브리치. 그걸 계기로 선거구 획정과 동시에 공청 제도를 바꾸고 정당의 구조를 바꾸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루어내면 헌법에 손대지 않고 법률로 공직선거법, 정당법만 개정해도 그들이 말하는 그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얘기할게요. 예. 첫째로 중대 선거구제를 해야 된다. 우리 헌법은 현재는 농촌 표가 3표고 한 사람이 3표의 힘이 있고 도시는 1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1대2로 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이거 원칙으로 1대1이라 해야 돼요. 예. 모든 선거구의 유권자 예. 수가 같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 헌법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니까. 보통이라는 것 계급을 안 둔다는 것이고 평등은 똑같이 표가 등가치라 해야 되는 거 헌법이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1대 1.2까지는 허용하는 것 같아. 왜 그러니까 행정구역별로 선거를 조정하니까 꼭 1대1 하기 어려운 국면이 생기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숫자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제 지금 이 국회의원들은 이 소선거구제를 놓고 60여 명이 우왕좌왕한다 하거든. 이거 넌센스야. 이걸 중대 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 생활권이 된 지 오래됐고 과거에 재헌국회에서 6대 7대 국회까지도 저 시골의 군 단위 요즘은 그게 이제 대부분 시로 이름을 바꿨는데 한 200개의 군에서 웬만한 데는 국회의원이 전부 한 명씩 나왔어요. 예를 들면 무주지난 장수 지금은 3개 군이 국회의원 한 명이죠. 3개 군이 지금 하나고 그것도 플러스해야 그렇죠. 될 사태가 생겼는데 맞습니다. 정세균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게 무주지난 장수에 각각 국회의원 하나씩이었고 경북의 영양, 봉화, 청송 같은 데도 그렇고 강원도 인제, 양구, 철원 같은 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화되고 인구가 다 도시 주변으로 몰려왔으면 이 현상을 놓고 이거는 헌법사항이 아니니까 놓고 이걸 크게 쪼개야 돼요. 예. 그리고 동시에 이거 시군 이것은 예. 조선조 시대에 알겠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이제 시냇물과 산과 산맥을 경계로 한 이 행정구역도 바꿔야 되는 건 차치하고 우선은 알겠습니다.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서 1대1 근접하게 투표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를 200인으로 줄여. 이 소리 하면 끔찍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알겠습니다.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200인 이상으로만 돼 있는 하한만 거죠. 200인을 해놨는데 절대 많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박 대표님 모시고서 몇 가지 더 물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거구 문제는 다음에 한번 다음 주에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